금년 30년 됐습니다. 기관사 생활이라면 거의 뭐 고통의 연속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상적인 사이클 생활을 못하고 남이 쉴 때 그 졸음을 참고 산악선을 또 달려야 되고 남이 그 즐겁게 쉬는 명절 같은데 가족과 같이 하지 못하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승무 중에 그 작고를 오셔가지고 임종도 못하는 이런 결과도 있었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뭐 한평생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지난 9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청량리역에서 중앙선을 따라 제천으로 가는 화물열차. 노 기관사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돼 있습니다. 기관차 뒤로 화차 34량이 달렸습니다. 불볕에 달궈질 대로 달궈진 기관실엔 손바닥만한 선풍기 하나. 지금 저희도 이 기관차를 지금 처음 탑니다만 기차 안이 굉장히 덥고 그래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외기 온도가 30도인 경우 이 기관차는 약 한 10도에서 15도 차이가 집니다. 더 높단 말이죠. 예, 그렇게 높아서 아주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모래사장에서 태양을 받는 그런 정도로 그 어려움이 많아요. 27살 때 증기기관차부터 시작한 기관사 생활이 벌써 30년. 기차는 디젤이나 전기기관차로 바뀌었지만 기관사들의 불규칙하고 열악한 근무 형태만은 거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식한테는 절대 기관사 생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걸어온 인생의 역정을 생각해 볼 때 도저히 물려줄 만한 직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쉴 때 쉬고 또 일할 때 일하고 하는 그 규칙적인 생활이 돼야 되겠고 우리는 또 다음 사업을 위해서 오지 않는 잠이라도 억지로 자야 되는 이런 조건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니까 정말로 어떤 때는 인생으로서 그 회오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기관사 생활은 해가 뜨고 지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출발 정지! 속칭 다이아표라고 불리는 기관사 근무표를 보면 새벽 출발 오후 도착, 자정 출발 오전 도착 같은 매우 불규칙한 생활이 반복됩니다. 야간 운행이나 새벽 운행도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어서 기관사들의 신체 리듬은 항상 흐트러져 있습니다. 하루 걸로 지방합숙소에서 자야 하기 때문에 박 씨는 지난 30년 동안 15년을 밖에서 지낸 셈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철도 파업 때 기관사들의 이런 생활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자.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제도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얘기했던 거지 임금을 올려주십사 하고 투쟁했던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노기관사의 생활은 다른 젊은이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바꾸면서 늦게 시작한 기관조사 생활이 1년째로 접어든 정 씨. 그에게 1년은 고충에 익숙해지기엔 아직 짧은 것 같습니다. 제 시간에 식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때가 되면 원주 지나가는 그 시간쯤 되면은 그 전역에다가 무전으로 연락해가지고 도시락을 좀 시켜가지고 그래 가면서 차 안에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좀 시간은 지났지만은 동창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정 씨는 지난 2월에 늦장가를 들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첫 출근해가지고 집에 아침에 제가 마쳐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가니까 울더라고요. 여자 혼자 집 지킨다는 것도 좀 힘들 거고. 그리고 제가 새벽에 나갈 때 또 새벽에 또 깨워줘야 되고 제가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또 집사람까지 그런 생활을 또 하게 한다는 그런 좀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저녁 8시 열차는 제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관차는 제천의 기관사들에게 인계됩니다. 내일 아침 일찍 태백에 갔다 되돌아오는 이 열차를 다시 인계받으려면 서둘러 이른 잠을 재촉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오는 중앙선, 삼척 가는 태백선, 조치원에서 오는 충북선, 영주 가는 영동선 등 4개의 철도가 교차하는 제천역은 기관사들의 집합장입니다. 기관사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에 찾아드는 시간, 야간 운행을 앞둔 기관차가 석양빛에 곱게 물들어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 별로 아픈 데 없고 옆에 걱정거리는 없죠. 새벽 운행조는 커피 한 봉지를 받아들고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기관차를 깨우러 나갑니다. 새벽 기관차는 텅 빈 플랫폼의 불빛들을 사열하듯 스쳐 지나갑니다. 조차장에서 28량의 화물칸을 연결하고 대기하기까지가 1시간. 신호가 파란 등으로 바뀌면 이제 출발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뭐 새벽 출근 같은 거는 사무소 나와가지고 사무소 대기실에서 자고 시간이 되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보통 한 달에 한 반 정도는 나와서 잠을 자는데 처음 결혼해가지고 외로움도 많이 느꼈지만 지금은 또 만성도 됐고 처음 결혼해가지고는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큰애는 지금 원래 6살이에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빠 어디 갔느냐고 괜히 투정도 부리고 이럴 때도 있는데 지금 가면은 어디서 어떻게 자고 어떻게 또 다시 내려옵니까? 지금 가면은 천안 도착해가지고요. 다시 서울 승무원들한테 차를 넘겨주고 인계를 해주고 천안 가면은 또 숙사가 있어요. 승무원 숙사가. 거기 가서 휴양을 취하다가 딱 오후에 나와가지고 다시 또 차를 받아가지고 제천까지 오죠. 동트고 대지의 윤곽이 눈에 익을 때쯤이면 기관사들은 졸음과의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선배님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년 퇴직을 하셔가지고 10년 이상 사시는 분이 드뭅니다. 아이가 10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생활이 불규칙되고 그러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생리적 욕구를 제대로 그걸 못 하니까 정년 퇴직을 하셔가지고 그리 오래 사시질 못했습니다. 개동 걸 때 스팀이 새면서 나는 소리. 다른 이들에겐 운치 있는 소리로 들릴 법한 기차 제동음은 그러나 기관사들에겐 큰 고역입니다. 기관차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다 집에 가셔가지고 테레비를 다른 사람보다 볼륨을 크게 하고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죠? 기가요, 가는 기가 먹어서요. 충주역에 잠시 정차. 훤하게 날이 밝았지만 역은 정막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가 채 안 되었지만 햇볕의 열기는 벌써 만만치 않습니다. 겨울엔 손바지를 입고 타도 춥다는 기관실이 찌기 시작하면서 역마다 대기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착선대라는 게 있는데 화물열차에 이 착선대라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앞 정거장에 내가 지금 가는 화물열차가 갈 수가 없을 때 그 정거장에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착선대 많이 할 때 한 정거장에서 3-4시간씩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표상으로는 5시간이 운전시간이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10시간 이상씩 될 때가 많습니다. 제천을 떠난 지 무려 6시간이 지나 10시가 돼서야 도착한 천안역. 이제 교대입니다. 새벽 1시에 일어나 9시간 동안 먹은 것이라곤 커피 한 잔. 담배도 벌써 10개비나 피웠습니다. 새마을 열차 기관사 이희연 씨네 집입니다. 오늘은 저녁 6시 부산행 열차를 운전하는 날. 출발 시각 3시간 40분 전까지는 사무소에 나가야 합니다. 달력에 빼곡하게 적어놓은 근무시간표에서
기관사의 들쭉날쭉한 생활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식사하세요. 지난 25년간 이렇듯 불규칙한 생활을 말없이 내조해온 아내가 오늘도 안쓰러울 뿐입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운전 조심해요. 서울 용산역 한켠에 새마을 열차가 집결하는 곳, 서울 동차사무소입니다. 오후 4시 반 열차가 들어오고 점검과 청소가 시작됩니다. 평균 속도는 120km. 이 새마을 열차는 속도가 빠르니까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신호를 또 잘 봐야 돼요. 신호를 우리가 보지 않을 때는 아주 엄청난 사고가 야기되거든요. 신호가 갑자기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 변한다는 건 갑자기 무슨 이상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호에 맞게끔 우리가 속도를 조절해야 돼요. 속도가 오버하면은 이렇게 ATS가 동작해요. 그러니까 65km 이하로 다운해라 이거지. ATS가 동작하는데 복귀를 안 시켜주면 5초 이내에 비상이 걸려, 비상제동이 걸려야 차가 끝나고. 새마을 열차는 앞뒤에 달린 동차 2량이 가운데 7, 8량의 객차를 끌고 미는 형태로 영어로 풀앤푸시의 머리글자를 따서 PP차라고 불립니다. 목적지 부산엔 밤 10시 10분 도착 예정입니다. 오늘 밤 이들은 부산 합숙소에서 자야 됩니다. 합숙지에 가게 되면은 11시 가까이 돼서 도착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11시에 부산 가서 이제 저녁을 먹게 되죠. 그러면 이제 도중에 상당히 이제 배가 고프죠. 허기지죠. 그러니까 밥을 제 시간에 먹지를 못하니까 우리 기관사들은 위장병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들이 식욕이 당기지 않아도 빵을 먹는 이유는 순전히 졸음을 쫓기 위한 방편입니다. 한 분이 교대 운전을 우리가 하지만 옆에 앉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쉬니까 계속 옆에서 보좌를 하면서 계속 그 앞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어둠 속에 보이는 건 2줄기 선로뿐. 이 단순한 시야 속에서 승객 수백 명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기관사의 2눈이 빛을 발합니다. 밤 10시 20분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무사히 제 시간에 정각에 갔다 손님을 딱 모셔놨을 때 손님들이 여행 가방을 들고 참 충충고름으로다가 갈 때 그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죠. 아, 오늘도 무사히 왔구나. 합숙소에서 받는 저녁상. 기관사 이 씨는 문득 아내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요즘 합숙 안 더워요? 기차는 이들에게 결코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는 정감 어린 낭만의 대상이 아닙니다.